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여섯 번째. 이 시점에서 개각의 방향은 누구도 알 수 없었고 행여 조선소 건설의 미온적인 장관이 입각할까봐 걱정해야 했지만 사실 이 무렵에 정치권에는 대단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었다. 조선소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서 언급을 피했지만 박 정권이 소위 삼선개헌의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있었을 때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는 엄청난 폭탄 발언이 터졌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후락 비서실장과 김영욱 정보부장을 대통령 주변에서 퇴진시키라는 이른바 이만섭 의원의 폭탄 발언이 터졌던 것이다. 이것은 향후에 조선소 건설 차관 도입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각국 상무관들의 보고서에서도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영향을 주었지만 당시 국내 언론은 영빈관 폭탄 발언을 도배하듯이 보도하고 있었다. 그때 분위기를 직접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증언으로 듣고 계속한다. 삼선 개헌을 앞두고 일어났던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박 대통령이 조선소를 포함한 제철소 건설 등을 왜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는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나라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흉인 당시에 이부락 비서실장 김혜옥 중앙정보부장은 마땅히 해임되어야 한다 하고 해임 결의안을 내가 냈습니다. 그걸 제안했을 때 내 연설하는 내용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중앙정보부장실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는 그 김 부장이 청와대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부락 비서실장 방에 들어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소리가 내 이제 이만섭이를 죽이고 말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이 실장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이번 총회까지 비화되었으니 우리는 그만둬야 될 것 같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표를 못 낸다 극하라고요. 도전하느냐고 재떨이 날아옵니다. 예?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소. 부총리 왔으면 이리 오지 왜 거기 서 있어요? 예, 카카. 그거 보세요. 예? 어서 가보세요. 어서. 예?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아이고, 야,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총리도 다들 구면이지요? 예. 처음 뵙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처음 보는데 교수님인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 우리 부총리는 아부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변했나? 네? 여기 계신 교수분들하고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중공업 구조로 전환을 해서 잘만 운영을 하면 되겠다고 그럽디다. 그렇습니까?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제 방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외국의 성공 사례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안 그래도 벌써 우리 건설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빠르시네. 이 아부는 내보다 우리 건설 장관이 더 잘하시는데요. 마침 장관님이 계시니까 잘 됐네. 국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가서 도로 포장 두께를 조사해야 되겠다 그럽디다. 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지 포장 두께가 시방서대로 15cm에 훨씬 미달하고 포장 강도도 훨씬 떨어진다면서 업자들이 공사비를 빼돌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업체가 시공하는 구간이 그렇다는 겁니까? 내가 있으니까 이 장관이 당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업체가 됐건 고속도로가 어떤 공사인데 그런 소리가 들려요. 건설 장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각하. 가서 지금 당장 조사를 내보내요. 알겠습니다. 부총리. 예. 현대 정 사장 다시 만났다면서. 식사 곧 끝나니까 술이나 한잔하고 2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하고 얘기 좀 합시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저 바쁜 교수님들 모셨는데 우리 국무위원들 자문 구할 게 있으면은 지금 말씀 나눠요. 에? 그 자문료가 안 들어가니까. 자, 얘기들 나눠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른 프로젝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했는지도 모른다. 당시 동국대 대학원 이상직 교수가 경제학 심리위원회 고성재 박사와 나누었던 회고에서도 그런 점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청와대에서 무엇인 만찬회가 있는 석상에서 따로 부르시더니 고 박사 외국에서는 기계공업이 발달되고 난 뒤에 중화학공업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행 과정 내용만 잘 짜야지만 가능도 하겠지요. 이래 답변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답변을 그때 그랬는 게 자네 생각은 어떠나 하면서 내한테 한번 묻더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진짜 얘기죠. 그런 얘기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조선, 현대중공 이런 프로젝트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박대정 주무관입니다. 이비서입니다. 저 바쁘지 않으면 잠깐 좀 올라올 수 있어요? 부총리 각하께서 확인해두라는 긴급 연락이 와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경제학 교수들이 모이는 날이면 반드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뭘 확인해두라는 말씀이셨는지요? 지금 청와대에서 만찬 중에 그 4대 핵공장에 대한 교수들의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요? 솔직히 나도 담당을 안 해봐서 뭐가 4대 핵공장인지를 모르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대형 조선소 건설을 4대 핵공장이라고 해요. 그 분야에 깊은 연구가 없으면 내용까지는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더구나 주물선이라고 하면 철덩어리를 말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뭘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 튀어나와 버리면 우리 부총리 각하인들 당황이 안 되겠어요? 교수들이 4대 핵공장을 얘기했다면 일반 사람들은 핵무기 공장을 말하는 건가 할 겁니다만 그게 중화학공업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개발이 되고 건설이 돼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니까 청와대 만찬에서 교수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겁니다. 그니까요. 어머나, 비서관님, 네. 경비 전화예요. 에? 부총리님 전화 틀림없어요. 참. 어떡할까요? 잠시 아래층에 내려가셨다고 그래요? 정말. 받아보시고 답변이 어려운 말씀이면 저한테 돌리세요. 이렇게 성미가 급하시다니까. 지시하신 지 10분이나 됐나? 네, 이비서입니다. 뭐 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이봐, 공기태 상무 연락했어? 네, 지금 접견실에 와 계십니다. 그래. 정인영 부사장은? 지금 회의 중이시랍니다. 무슨 회의를 그리 오래 하고 있나? 조선소 건설 문제가 현대 정주영 사장에게 떨어졌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다. 소문은 늘 과장되지만 빠르게 퍼졌고 현대 중역들 사이에서는 조선소 건설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들이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역들 중에는 창업 초기 멤버들과 창업주의 친인척들이 대부분이어서 반대 의견들이 가볍게 취급될 수가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사업을 기분으로 하는 사람들 같이 그러신가 모르겠네. 에? 나하고 얘기하실 때만 해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러 가신다더니 말이야. 에?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요? 에? 그 김 이사한테서 나왔나? 아닌데요. 비서실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김 이사가 누구예요? 사장님이 통역으로 데리고 다니시는 김준식 이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서 나왔다는 건 어림없는 얘기지. 그런 일을 사장님 성격에 함부로 말씀하시겠소? 아마 사장님이 누군가 붙잡고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시다가 얘기를 하셨을 테지. 그 사장님도 내가 알기로는 저 자원해서 뭐 조선소를 만들겠다 뭐 그러시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문제는 조선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을 무슨 수로 조달하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어요? 자금 자체도 정확하게 산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 도면 한 장이 안 나온 상황에서 자금 규모가 나올 수나 있습니까? 외국서 보고 온 게 있단 말이오. 최소한 8천 내지 1억 불이오. 왕상무로 불릴 만큼 거의 모든 사업에 관여하던 김영주 부사장의 발언은 그의 위치로 보나 정주영 사장의 매제라는 관계로 보나 영향력이 상당한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선 자금을 내세워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고 국제사업 담당 정인영 부사장도 동감을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해서 반대하시라고 했는데 그 미쓰비시하고 협약이 잘 됐다면 모를까? 에? 글렀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미쓰비시하고 추진을 했던 게 있다 보니 사장님도 마음 한쪽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미련이 있으면 뭐래요? 어? 현실이 안 되는 거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만나 뵙고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확실히 알고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장님 말씀부터 좀 들어봅시다. 그러나 정주영 사장 앞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막상 정 사장의 눈빛과 마주치자 그들은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것이다. 정 사장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했다. 생선 훔쳐먹다 들킨 고양이들처럼 왜 그러고 있어? 날 보러 올라왔으면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김 부사장? 예? 예. 왜 왔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아니, 그냥 올라가자고 해서. 너희? 누가? 아유, 김 부사장이 저 사장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해놓고선 저렇게. 아니, 꼬리를... 갑자기 그 중역들 사이에 우리가 조선소를 하나니 어쩌느니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권기태 상무를 불러놓고 있는 게야? 예? 형님, 저 사장님, 그럼 저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저한테 좀 못 하시겠다고 부총리를 만나러 가셨잖아요. 부총리를 만나긴 만났지. 근데 우리 현대밖에 없다는데? 사장님 정말 답답하네요. 설령 우리가 그 조선소를 짓는다고 해요. 예? 우리가 저 종이배 한 번이라도 맹들어 봤습니까? 예? 무슨 재주로 초대형 선박들을 건조합니까? 그나마 바로 아래 동생 정인영 부사장이 할 소리는 하는 편이었다. 배를 건조한다고 해도 그렇죠. 예? 어디다 팔아요? 또 건조하겠다 한들 우리한테 선뜻 맡겨줄 선주들은 있습니까? 에? 뭐 우리가 요술방맹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배 나와라 뚝딱 하면 뭐 척하고 나옵니까? 야, 이게 부사장이 말을 재밌게 하는구나. 이것 봐. 나는 못한다고 했지. 그런데 부총리가 자꾸 해외에 나가라고. 나가서 알아보라고. 대통령 수건 사업이니까 나가서 좀 더 알아보라고. 이러는데 용 빼는 재주가 있어? 못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다시 나가보기는 하고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응? 그냥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돌아가서 머리를 좀 짜봐.
박 대통령은 자정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밤이 더 쓸쓸해 보인다고 했다. 각하. 오래 기다렸지. 앉아요. 아니, 각하, 약주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철소가 잘 될 것인가? 이 조선소가 가능할 것이냐? 그 생각 좀 했어. 김 부총리는 일순간 뭉클하게 눈빛이 젖는다. 각하, 너무 심려 마십시오. 둘 다 꼭 됩니다. 그래, 돼야지. 제철소는 박태준이가 뛰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고 조선소도 되겠지. 이 문제는 조선소가 제철소하고는 달리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돼가지고 말이오. 이 나라에 돈이 있으면은 그리 안 할 텐데 말이야. 그래도 됩니다, 각하. 청와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임자. 예. 내가 그 서재에서 자료 하나를 보고 왔어. 영국에 있는 램버트 시장 조사 기구에서 세계 각국의 조선 시장 조사를 한 게 있던데, 막 그걸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의 기름 이동량을 중심으로 해서 선박의 수요량을 조사한 건데 말이지. 그거 참 기발한 조사 테마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 뭐 나도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기름 이동량이 급증 추세에 있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신규 선박 수요량이, 그러니까 새로 건조해야 할 유조선만 해도 내년부터, 그 말하자면 70년부터 75년 사이에 약 7,600만 톤이 필요하다. 그리고 75년부터 80년까지는 9,500만 톤이 필요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오. 그렇게나 됩니까? 근데 또 하나의 내용이 흥미있던데, 지금의 선진국들, 영국이나 서독 같은 나라를 지적한 건데, 영국이나 서독이라면은 그동안 선박 건조를 가장 많이 해왔던 국가 아니겠어?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9천만 톤이다, 1억 톤이다 하면서 물량이 밀려들어도 이 격증하는 선박 수요를 절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오. 그거는 저도 그럴 거라고 동감합니다. 아마 그래봐요. 그 부총리가 그럴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오. 역시 부총리 교체를 잘했구만. 그런 걸 분석할 정도면은 우리 정 사장을 충분히 다그치고 설득할 수 있겠는데. 예? 강요들 중에 해외 선박 건조 동향을 체크해보고 있는 강요가 하나도 없어. 에? 이래가지고 4대 핵공장을 어떻게 완성해?